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인탑스 실적 발표하기 전에 23년 3월 22일 22년도 1년 결과치 그때는 시총 6,500억이고 PR이 6.1배 나와서 굉장히 싸다라고 말을 했고 ROE도 좋았고 부채율도 19% 낮아서 싸다라고 해서 샀던 회사 7천억 시총이 7천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 회사는 휴대폰 아세이 껍데기 이런 거 하다 가전제품 아세이 자동차 부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든 금형 이런 쪽으로 하고 돈이 남아 도는 회사는 투자 회사한테 돈을 투자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신재생에너지 그쪽으로 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 구미의 공장이 있는 회사 본사. 자, 한번 보자 어떻게 바뀌는지. 인탑스 중국 천진에 하나 있는 게 200억짜리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200억 딱 있고 나머지는 다 베트남 구미 공장. 자, 또 뭐 있노? 높은 매출 비중을 참여하고 있는 게 휴대폰 아세이 금형 설계를 제작하고 원재료 투입을 해서 케이스 고속 사출, UV 코팅을 하고 EMI 전자파를 자폐하고 가스켓을 혼선 방지를 하고 어셈블리에 검사 과정 거쳐 삼성전자로 출한 삼성전자에 올출하 하는 거 휴대폰 껍데기. 얘들은 봐봐 인탑스 천진 유황공사 베트남 뭐 영덕 주민바람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혁신 디자인 기업 디자인 신기술 투자조합 이런 식으로 유딜 소부장 신기술 이런 뭔가 투자 회사 뭐 이렇게 벤처 회사 투자 벤처 회사 이런 거 있잖아. 신기술 투자조합을 육성해서 키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 돈이 남아 돌고 계속 돈이 흑자로 내니까 이걸 얘들이 돈을 이런 식으로 굴리는 거지. 이런 신용평가는 A 플러스 등급이라 높지 엄청나게. 자, 신탁 계약 22년 11월에 23년 5월까지 6개월 정도 했는 거 30억 계약에서 99.67% 이행되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부품,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스카이 브릿지가 있고 베트남에서는 박린성과 호치민시에서 각각 IT 디바이스 생산 인탑스 베트남과 가전제품 아세이를 담당하는 플라텔 비나가 있다. 23년 1분기 당사 누적 매출은 1,800억으로 전년 동기 부분 57% 감소했다. 내가 이걸 늦게 봤다. 오늘 지금 봤다. 57% 감소했으면은 매출이 박살났단 말이잖아. 와,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실수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매출이 IT 디바이스 휴대폰 요게 62% 차지하고 1,100억, 가전제품 아세이는 냉장고 이런 거 210억, 자동차 부품은 270억, 금융 기타 120억, 유통 서비스 59억. 그래서 1,800억 매출 올렸다. 작년에는 4천억 올렸는데 4천억 1분기에. 그거 뭐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했었거든. 그거 뭐지? 일회용 코로나 진단 키트 있잖아. SD 바이오 뭐 휴마시스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 그런 거 막 찍어냈거든. 그래서 매출이 엄청 올랐는데 이거는 원래는 매출이 박살났네. 그렇게 있고. 자, 휴대폰 아세이가 47개 6,800원 하던 게 7,000원 6,800원 하나 6,800원 정도 하네. 6,800원 휴대폰 아세이 공장 가동률은 84%. 2교대 작업하고 휴대폰 아세이. 자, 그렇게 했다. 요번에 유형자산에 38억 정도 썼다. 기계 사는데 23억. 기계장치 베트남 기계장치 22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8억 썼다. 매출 IT 디바이스가 수출이 847억 내수가 164억. 가전제품은 내수가 올빵, 자동차 부품은 수출이 12억, 내수가 186억. 그러니까 휴대폰 아세이, 금형 기타 수출 뭐 32억, 내수 201억 이렇게 있는데 IT 디바이스에서 수출이 한 75%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내수. 그래서 총은 계산 안 됐네. 하여튼 뭐 얼마 수출 비용이 생각보다 높은 편인데 그렇게 뭐 자동차 부품은 수출 안 되고 거의 좀 낮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용이 4대 96이니까 낮고, 가전제품은 수출 안 되고 거의 IT 디바이스 휴대폰 껍데기 정도나 수출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주문 생산 방식이고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주문 생산 방식의 장점은 재고 관리가 굉장히 좋은 거지. 왜 주문 들어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니까. 그리고
주문 들어온다라는 거는 미리미리 그 회사하고 미리 협업이 되어 삼성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업체들 껍데기 만드는 업체들하고 미리미리 내년 신상품 혹은 뭐 신상품을 계속 사이즈하고 이런 걸 계속 상의할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그 뭐랄까 해야 되나 그거 해자 그 높은 성벽이 될 수 있는 거지. 미리미리 주문 받아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고객사의 생산 계획에 따른 주문 생산 방식이고 주문이 30일 내외로 단기 발주 형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매출 채권이 있고로 얘들은 현금으로 보면 되지. 왜 주문 들어왔는 거를 물건을 주기 때문에 그 물건을 못 받을 리도 없는 거고 그거 미리미리 재고를 쌓아둘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 그거 비즈니스지. 그 대신에 그 회사가 주문이 안 들어오면 박살나는 거고. 자, 연구비는 39억 2.2%, 작년에는 157억 1.4%, 저작년에는 118억 1.1% 정도를 썼다. 연구비로. 자, 재물을 보면 IT 디바이스는 영업이익이 75억 1100억 치 팔았는데 75억, 가전제품은 216억 팔았는데 1억 5천, 자동차 부품은 275억 팔았는데 15억, 275억에 15억이면 10% 30억이니까 5%도 안 된다 맞지? 자동차 부품 5%, 디바이스는 몇 프로고? 75 나누기 1139는 6.5%, 가전제품은 1.5 나누기 216. 가전제품은 돈이 안 된다. 0. 요번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자동차 부품은 15 나누기 275. 자동차 부품은 5%, IT 디바이스가 6%, 5%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금형이 거의 10% 넘네 맞지? 금형은 10% 넘네. 금형이 10% 넘네. 이런 식으로 유통은 마진 크네. 6, 5, 6, 6에 30, 6, 38, 20 몇 프로 되네. 20 몇 프로. 그래서 총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10%가 안 된다. 작년에는 분명히 10% 됐는데 작년에는 바로 됐잖아. 작년에는 1조 1000억에 1400억이니까 10% 넘었거든. 와, 영업이익도 좋아서 내가 샀던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박살이 났다. 팔았어야 됐네. 125억에 나누기 1812는 6.8%, 영업이익 6.8%, 박살났다. 2배로 나누게 됐거든. 맞지? 사업 비즈니스가 박살났네. 박살났어. 자, 휴대폰 아세이 부분은 삼성에 전량 납품한다. 이렇게 있고, 재무로 들어가면 유동비율 290%, 당좌비율 270, 유보율 7300, 부채율 24%, 자본 7300억, 자산 9200억. 괜찮지? 괜찮은데 작년에 봤을 때가 정말 좋았으니까, 정말 좋은 거에서 이렇게 되니까 박살난 것처럼 보인 것 뿐이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현금성 자산이 조금 줄었고 1900억에서 600억. 기타 금융자산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요거 못 찾겠더라고. 그래 기타 금융자산은 증가했는데 일단 못 찾겠고, 매출채권은 얘들은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입고를 현금으로 보면 되지. 그리고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도 삼성전자 이런 데 납품하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이 없어서 이거로 현금으로 보면 된다. 기타 유동자산 288억에서 389억 증가. 비유동자산에서 장기 기타 금융자산, 그러니까 얘들이 기타 금융자산, 아까 뭐 영덕 바람 뭐 투자회사 그런데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 돈놀이 하는 자산이라고 보면 되지. 유형 자산은 2,050억에서 2,078억으로 한 28억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는 외상값 조금 증가하고 기타 채무 줄 거 좀 증가하고 이런 건데, 얘들 그 뭐랄까 해야 되나, 그 재무가 원체 탄탄하니까 크게 뭐 저게 증가하든 말든 크게 의미는 없다 라고 볼 수 있다. 결손금 조금 증가. 자,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니까 원가가 85% 정도 차지하고 판관비가 7.5%. 그래서 영업이익은 6.8%. 전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천억에서 700억이면 얼마고? 414 15 거의 17%. 754 나누기 4215 17%가 영업이익이었는데, 야, 원래는 진짜 박살났다. 내가 실수했다 이거. 빨리 찾아봤어야 되는데 인탑스를 팔 명분이 생겼는데 인탑스를 처분해야 돼. 이건 너무 박살났다 맞지? 자, 그래서 기타 수익 4억 들어오고 비용 8.9억 나갔고, 금융 수익 102억 들어왔고 비용 20억 나갔고, 세금 38억 내니까 당기 순이익 161억이니까 8.8% 났다. 작년에는 626억 또 10% 넘었다니까.
많이 박살났는데 매출이 박살나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갔다. 코로나 때 얘들은 특수를 누렸네. 특수를 누렸어. 코로나 특수. 그래서 EPS는 770원, 작년에는 3,400원. 5배 차이 나, 맞지? 7호 35. 그래서 퍼를 계산하니까 10배가 나와, 10배. ROE는 8. 아까 전에는 퍼가 6배였죠, 6배. 4배, 6배.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다라는 게 인탑스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배당도 높다라는 게 인탑스의 장점이었는데, 이거는 가격이 이제 싸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이제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바뀌었었네. 아, 이걸 미리 빨리 찾아냈어야 되는데, 빨리 그거 피드백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참 인탑스 이래 될 줄 몰랐네. 실수다. 분기 순이익 568억 들어오고 배당금 69억 지급하고 자사주 31억치 썼고, 쓴 거는 그 숫자를 마이너스, 순이익 124억 들어왔고 배당금 98억 지급했고, 자사주 11억 샀고, 이런 것도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그래서 6,300억의 자본이 7,300억이 됐다. 그래도 얘들은 뭐 재무가 좀 무너졌다 하더라도 자본은 계속 쌓이고 있다. 자산은 영업활동현금으로는 87억 플러스 투자활동현금으로는 1,300억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 거 보니까 기타 금융자산 처분 620억치 금융자산을 처분했다. 그래 620억이 현금 들어왔고, 기타 금융자산을 1,800억 샀다. 600억치 팔았지만 1,800억 샀다. 관계기업에 9억치 샀고, 기타 채권 1억 2천 샀고, 유형자산 31억 샀고, 무형자산 실질적으로 투자는 이거지. 이거가 실질적인 투자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 이거는 자기가 회사 그 금융으로 굴리는 회사 그런 것들 사는데 돈 이제 그 1,800억 정도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돈 굴리는 게 한 2천억 정도가 그냥 금융자산으로 굴린다는 소리 보면 되지. 1,800억을 샀으니까 팔 때도 1,800억 팔 수도 있지만 일단은 1,800억을 굴리고 있다. 작년에도 1,500씩 굴렸지. 판 거는 1,100억씩 팔았고, 그러니까 한 2천억, 넉넉 잡아서 한 2천억 정도를 굴린다 보면 돼. 재무활동에서는 단기 차익금 상환하는데 8억, 2억 갚고, 자사주 11억, 그래서 한 21억 정도 돈을 갚았다. 근데 얘들 부채율이 낮기 때문에 뭐 21억 갚고 안 갚고 뭐 상관없는 거지, 맞지?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1,900억이던 게 680억 돼서 1,254원이 빠졌다. 초 대비 빠졌다. 감소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축전 금융자산 상장 주식 28억 있던데, 얘들은 상장 주식은 내가 못 찾겠던데, 수익 증권 4억 7천에서 한 33억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수익 증권 24억, 출자금 25억 해서 50억, 그걸 합치면 83억 정도 된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로서는 상장 주식이 9억치, 비상장 주식이 350억치 이렇게 있다. 매출 채권 871억이고 손실 충당금을 5억을 설정했다. 870억에 5억을 설정했다. 그 계산해볼까? 5 나누기 871억 871은 곱하기 100 0.57%. 0.57%면 1000개 중에 5개 정도 못 받을 각오한다. 그 말이지. 거의 다 받는다 소리야. 거의 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그냥 발생되면 그냥 현금이라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유형자산 아까 38억치, 건설 중인 거 기계장치 23억 이런 식으로 샀는 게 38억치 됐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400만원, 시설 이용권 한 8억, 그래서 8억 정도 썼다. 관계기업 변동 여보면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5억 9천인데 요번에 9억치 더 사서 14억치가 되었다. 이런 거 총 285억치 사져 있다. 그거 지금 자산이 돼 있다. 관계기업에 투자한 변동 내역, 지분 변동 내역. 자, 판매비, 관리비 중에 운반비 감소, 경상 연구비 감소, 기타 감소. 운반비가 16억 나가는 게 7억. 그러니까 얘들이 판관비가 고정비인데, 고정비가 줄어들었다는 건 운반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 맞지? 운반을 안 했다는 소리가 매출이 혹은 물건을 덜 만들어냈으니까 운반 안 했겠지. 이마이 줄었다. 반으로 확 줄어버렸네. 아, 이거 때 실수했는데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잡손실이 1억 5천이던 게 7억 7천에서 기타 비용이 한 8.9억 나갔고, 들어온 게 4억 4천 정도 들어왔고, 금융수익은 배당금 10억 들어오고 해서 102억이 들어왔는데 나간 건 한 20억 정도 나왔다. 들어온 거 해봐야 뭐 이자 38억, 외환 차익, 환산 요게 한 또 12억 37억 이렇게 들어왔다.
자, 현금 흐름표 주 뒤에를 보면은 매출 채권이 220억 이거 못 받았던 거지. 220억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것만 받을 거고 못 받을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가세 대금 변동 88억 부가세 대금으로서 88억을 지급했고, 매입 채무 외상값 138억 늘었고, 미지급금 변동 29억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고, 미지급 비용 변동 56억 줘야 되는데 아예 안 주고 있고, 이 말이지, 맞지? 그래서 다 되어 보니까 그래도 76억이 플러스 돼 있더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얘들 뭐 걸릴 만한 건 없어. 요 원가 플러스 판관비에 원가로도 작년 1,400억 대비 718억밖에 안 썼어. 작년에는 있는 재고 68억치 썼는데 이번에는 뭐 있는 재고도 없고 그냥 사서 재고 28억치. 급여 171억인데 163억 줄어들었고, 급여가 복리후생비 31억 나가는 게 28억 줄어들었고, 감가상각비 50억 있는 게 44억 줄어들었고, 외주 가공비 1,500억 나가는 게 530억 3배로 줄어들었어. 맞지? 3분의 1. 기타 비용 200억 나가는 게 139억. 그래서 3,400억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나가는 게 1,600억. 반동가리 나는 게 반동가리. 하기사 매출이 4천억 올릴 때 이번에 1,800억 올렸으니까 반동가리 났으니까 실수했는데 내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작년 원래 1,812억 올릴 때 작년에는 4천억 올렸다니까. 2배 차이 나잖아. 작년 이맘때 매출과. 박살 났다. 한국 매출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게 아니네. 감소됐네. 미국 매출 상승 22억에서 30억으로 상승, 중국 31억에서 70억 상승, 한국 매출이 2,200억. 요게 이제 그 진단 키트 그거 맞으시다. 코로나 진단 키트 이래요. 그게 매출이 많이 나와서 2,200억 올라가던 게, 야, 동남아시아 1,600억 올라가던 게 1,200억. 미국 매출 그냥 13억 증가하고, 중국 매출 한 40억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박살났. 기타도 다 박살났다, 맞지? 이렇게 돼 있네. 3년간 사업연도 연결 당기 순이익을 제외해서 10% 수준의 배당금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20년에는 중간 배당 주당 50원 줬었고, 기말 배당 200원 해서 연간 총 250원 줬고, 총액은 42억을 주식수만큼 줬다. 21년도에는 중간 배당 50원, 기말 배당 420원 해서 총 470원 줬는데 배당 총액은 77억을 주식수만큼 줬다. 22년도에는 중간 배당 250원, 배당 총액을 40억치를 줬고, 22년 8월 30일에 지급했고, 기말 배당을 중간 610원, 그러니까 1년 배당이 860원이 됐던 거지. 배당 총액 98억, 140억 정도를 줬다. 4월 28일에. 그래서 배당 총액은 139억 정도, 140억 정도다. 140억을 그게 줬다. 그게 5년 평균 하니까 1.62%더라. 괜찮지? 1.62% 배당. 20년 연속 배당을 줬다. 결산 배당 21년 쭉 20회. 상장 이후 2002년부터 총 21회의 기말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 중간 배당 어디 있노? 중간 배당은 23년부터 총 20회의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 배당도 하고 있다, 얘들. 자, 그렇게. 자, 요 있네. 18년에 1.7%, 19년에 1.9%, 0.9%, 1.5%, 그러고 22년도에 2.9%를 줬네. 22년도에 2.9%. 그래서 5년 평균이 1.6인 거지. 22년도에는 거의 3% 가까이를 배당으로 줬다. 1년 이자보다 더 많이 줬단 말이지. 자,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0.7%, 0.9%, 0.4%. 그 99.5%가 6개월 안에 다 돌아온다. 재고 자산은 한 323억인데 전체 자산의 3.5%, 작년에는 330억, 3.8%, 저작년에는 457억인데 5.6%. 근데 그 회전율이 19회, 20회가 되면은 한 365일 나누기 19 정도 하면은 20이라 치면은 37에 20, 38에 8, 2, 16, 18일에서 19일 사이면 재고가 회전된다 소리. 19가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빨리 회전된다는 소리지. 엄청나게. 그리고 임직원 김근아 아들 특수관계이니까 17년 근무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한 거는 출자금은 1,046억이고, 출자금이 이제 인탑스 천진유항공사 6억 투자를 해서 지금 133억이 됐고, 폴라텔 바나 요게 163억 투자해서 215억이 됐고, 미래라고 86억을 투자해서
미래라는 경영 참여를 했는 비상장에서 상장이 없어 하나도. 비상장 미래를 86억 투자했는데 35억 대부터 이 반도관에 나붙지. 반도관에 나는 거 몇 개 있어 이게. 요거 소부장 신기술 사업 투자 21억 투자해서 12억. 나머지는 다 녹색은 다 증가한 거, 다 증가한 거. 요 단순 투자 있네. 플라즈맵 10억 투자한 게 9억 5천. 그리고 SK 시그넷 6억 투자인 게 20억. 이런 건 20억 됐고 이런 식으로 있다. 상장 있네. 플라즈맵 상장사네. 얘들 이거 왜 샀지? 단순 투자 10억치 9억 5천 됐다. 상장사도 투자했네. 상장사나 SK 시그넷도 상장사 6억 투자한 게 20억. 이런 식으로 얘들 투자도 하고 있다. 투자 회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요거 결론 내리가 내가 늦었다 생각한다 이거 맞지? 참. IT 디바이스가 62%, 그리고 가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금융 기타, 그리고 유통 서비스 이렇게 해서 총 매출 1,800억 올린 회사. 미국 매출이 전분기보다 상승, 중국 매출이 전분기보다 상승, 나머지는 다 박살났고 5년 평균 1.62%, 10% 정도를 배당으로 풀려고 한다. 대손 충당률은 0.9% 정도 된다. 싸냐에서 퍼 6일 최고 점수를 줬는데 이제 싸지 않아. 왜 싸지 않냐면은 봐봐. 얘들 부채부터 볼게. 볼게. 3월 20일 때는 시총 6,500인데 지금 5,700에 줄어들었지. 부채율 19%에서 부채율 24% 늘어났고, 원가 82% 나가는데 원가 85%를 풀었고, 자, 매출 판관비 5.9% 나가던 게 판관비 7.5% 증가됐고, 영업이익 12% 올라오던 게 영업이익 6.8% 증가됐지. 이렇게 다시 보자. 영업이익 6.8% 감소, 영업이익 줄어들었단 말이야. 자, 당기순이익 10% 나오던 게 당기순이익 8.8% 줄어들었지. EPS 6,100원 나오던 게 7 곱하기 4, 47이 28, 47이 28, 3,080원 나온다. 3,080원. 3,080원 예상 EPS가. 뭐고 작년에 6,000원 반동간이 났단 말이야. 반동간이. 그래서 그때는 퍼가 석 달 전에 6.1 나왔는데 3월 22일 기준으로 6.1 나왔는데 지금 퍼가 10이 됐다. 퍼가 10이면 뭐다? 적정 가격으로 봐야지. 이거 박살이 나가지고, 박살이 났다기보다는 이게 얘들 어찌 보면 페이스인데 코로나 때 진단키트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실수했네. 그렇다. PSR 수치는 0.57, PSR은 0.7. 요거 조금 증가했고, GPA 수치 말고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거 의미 없고. 그러면 요거는 인탑스는 내가 뭐고 지니언스를 살려고 그러고 DY 파워를 팔려고 그랬는데 DY 파워는 의외로 일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쌌고 맞지? 인탑스는 이거 요번에는 매출이 형편없는데 이 정도면 비싼 적당한 가격이 정리해야 되겠다 맞지? 그래도 수익권이니까 요거는 내가 좀 어느 정도 덜어내는 걸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인탑스 끝.